한중일 탑 기사들이 모인 대회 하세배 한중일 바둑쟁패전 오늘 1국 보내드립니다. 안현종 프로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중일에 단 3명만이 모이게 됐습니다. 자, 이 대회는 이벤트 기전이긴 하지만요.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체감이 달라요. 이벤트 같지가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중일 최강자 3명을 이제 초대해서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각국의 자존심이 걸린 승부이기 때문에 네. 단순히 이벤트 기전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의미가 큰 기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탑 랭커 3명이 모였는데요. 이렇게 잘 나가는 기사들이 참 3명이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3명만 따로 모시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무대가 어떻게 보면 최강자들이 모이는 대회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벤트란 느낌보다는 각국의 자존심이 충돌하는 대회 같은 느낌입니다. 사실 이 중국에서 개최하는 대회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은데 이 하세배는 참 뜻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축하하, 새해 네. 새자, 새해를 축하한다는 의미에서 시합이 열리거든요. 네. 이 하세배 원래는 이 춘절 설에 열려지지만 이번에는 이제 평창 올림픽 때문에 조금 앞당겨지게 됐습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하게 된 하세배 여러 가지 특별한 점이 많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더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하세배 한중일 바둑 쟁패전 이제 6회째가 됐는데요. 한중일의 바둑 고수를 초청해 개최하는 이벤트 대회. 중국은 이 고수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고수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네.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국수라는 단어를 많이 썼었죠. 네, 역시드 3자 토너먼트 방식. 자, 지금부터 좀 설명해 드릴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 역토너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이름이거든요. 네. 네, 1회전부터 결승전까지 보면 부전자 외 2기사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일단 한 명은 쉬게 돼요. 네, 어떻게 보면 보통 부전이라고 하면 부전승으로 굉장히 좋은 의미가 되는데요. 네. 이 역치드 대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부전패라는 거랑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회전 결승전까지 이렇게 3회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회 규정 30초 초읽기. 한 수에 30초를 넘기면 안 돼요. 네, 그렇죠. 30초는 사실 국내 대회도 거의 없는 초속기 기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1분 10회를 쓸 수 있는 이 사용 기회가 있습니다. 중국 대회이기 때문에 덤 7집 반이고요. 우승 상금부터 3위까지 일단 출전만 해도 상금이 수여가 됩니다. 네, 상금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중일 모든 선수들이 하세배를 출전하는 걸 오히려 목표로 삼을 것 같아요. 네. 자, 말씀드렸듯이 이번이 6번째인데요. 2013년에 먼저 개최가 됐습니다. 이때는 한중일이 아니었어요. 네, 중국 국내 기전으로 벌어졌고요. 네. 스웨 구단이 구리 구단을 이기면서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그 다음 연도부터 이렇게 스웨 무라카와 다이스케 이세돌 구단이 참석을 했는데요. 역시 스웨 구단이 또 우승을 하면서 2연패를 달성했었습니다. 이때 이세돌 구단이 3위가 좀 아쉬웠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부전패로 시작해서 네. 처음에 져서 한 판을 지고도 3위에 그쳤거든요. 네. 자, 그 다음 역시 터저시 구단 중국이 사실 2017년까지 계속 우승을 휩쓸어가고 있고 한국은 좀 역시들을 뽑았던 그런 아쉬움도 있긴 했지만 이렇게 결과도 아쉬움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과연 3인 어떻게 짜여졌을지 확인해 드립니다. 자, 출전 선수 알려드립니다. 이름만 봐도 이 3명의 이름을 보니까 좀 가슴이 떨리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박정환 구단과 커제 네. 구단은 명실상부한 한중의 1인자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 두 선수가 참여한 것만으로도 하세배의 뭔가 높이에 올라간 느낌이 들죠. 어느 세계대회 결승 못지 않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은 지금 중국의 명실상부한 1위고요. 이치리 키리오 8단 역시 지금 일본에서는 거의 2인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본의 이야마 구단이 거의 7관왕을 휩쓸면서 네. 엄청나게 높은 위치에 독보했지만 네. 또 이치리 선수는 또 도전하는 가장 도전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자, 93년생, 97년. 자, 어린 기사들입니다. 이치리 키리오 선수는 지금 이야마 유타 구단이 LG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 대진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렇죠. 이제 부전을 뽑으면 네. 부전패와 같기 때문에 이제 첫 판을 두는 게 중요한데요.
대진 정말 박정환 구단이 만약에 역시들을 뽑았다면 이제 한 번 쉬고 패자조에서 출발을 해야 됐었을 텐데요. 박정환 구단과 미치리 키리오 8단의 1회전 대진이 짜여졌습니다. 어떤가요? 이 한국 선수들이 지금 5회째 동안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고요. 이번에는 일단 출발이 좋아요. 대진이 잘 짜여졌기 때문에요. 네, 첫 판부터 이제 부전을 뽑지 않고 대국을 한 게 굉장히 유리한 점을 보이고요. 네. 또 최근 들어 박정환 구단이 굉장한 상승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승을 가져올 적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박정환 구단 지금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치리 키리오 8단이 만만한 상대는 아닙니다만 요즘 워낙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이번 대회 한국의 우승을 한번 점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세배 1회전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죠. 네, 말씀드렸듯이 30초 초읽기 1회를 주어지게 되고요. 1분 10회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1분 10회를 언제 어디 쓰느냐,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제한 시간 10분 30초로 시작하는 거랑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네.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1분 1분씩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류 시간을 쓰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1분 10회가 있기는 하지만 뭐 대부분 수는 다 30초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 수에 30초 약간 부담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속기인 만큼 좀 실수도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하지만 뭐 박정환 구단의 실력이 요새 거의 최고조에 올라와 있는 상승세에 묻기 때문에 뭐 짧은 시간이라도 좋은 컨디션을 잘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속기전이 그래도 제법 있어요. 일본은 왠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일본 기전은 대체로 제한 시간이 길고 특히 7대 기전 같은 경우에는 제한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속기에는 좀 박정환 선수가 좀 더 익숙할 것 같고요. 네. 일단 중국 룰로 두어지는 대국에서 100번을 잡은 것도 좀 개인적으로는 좀 기분이 좋습니다. 네, 덤은 7집 반입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 호흡 빠르겠죠? 네, 아무래도 좀 평소 세계대회랑은 좀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네. 보면 TV 아시아 대회랑 좀 많이 닮아 있는 기전인데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하세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한중일 최강자를 초청해서 하는 대회인 만큼 상금 규모도 굉장히 커서 이게 진짜 이벤트 기전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웬만한 전체 기전보다 상금이 높아요. 물론 세계대회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정말 이벤트로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뭐 기본적으로 정식 세계대회가 아닌 만큼 뭐 세계대회 우승에 카운트가 되고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아마 참가하는 선수들은 굉장히 좀 결의를 다지고 나섰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각국의 선봉장을 꺾고 우승을 하는 거잖아요. 우승을 하게 된다면. 그렇죠. 각국의 이제 자존심 대결까지도 되기 때문에 네. 약간의 부담감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우승하고 싶은 욕심도 좀 더 클 것 같습니다. 중국이 우승을 휩쓸었기 때문에 지금 대국하는 이 두 선수의 나라, 한국과 일본은 아직 우승을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초속기전을 더 좋아하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시시각각 계속 변화가 일어날 거고요.
이길 수만 있다면 결과를 또 빨리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속기만큼 빠르게 어떻게 보면 승부의 변화가 빠르게 변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박진감이 훨씬 넘치는 그런 승부가 펼쳐지거든요. 아무래도 뭐 국내 바둑리그만 해도 40초로 진행되는데도 굉장히 빠른 템포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30초라면 10초 차이가 별거 아니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프로들이 받아들인 체감으로는 30초랑 40초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또 30초랑 20초도 다르고요. 최근에 많이 두어지는 수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박정환 구단 이곳을 걸쳐가니까 이치리키료 선수가 이쪽을 받았거든요. 네. 과거에는 좀 붙이는 수가 이곳을 100이 위로 올라서게 돼서 별로라는 평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곧잘 이렇게 두어지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소목에서 이렇게 붙여서 두는 건 왠지 집이 그렇게 커질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강했었는데 요즘에는 다 결정을 짓고 두어갑니다. 옛날에 저렇게 뒀으면 선생님들한테 많이 혼났죠. 네, 중앙 쪽에 백이 두터워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둘 수 있느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최근에 뭐 알파고의 영향도 있고 좀 더 프로 기사들이 좀 더 자유로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두고도 옛날 길이랑 맞지 않다고 해서 꼭 실수라는 그런 것도 없고요. 좀 더 바둑 자체가 좀 자유로워진 느낌이 듭니다. 보통 속기 전의 양상은 어떤가요? 일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한 시간이 긴 경우에는 일감에 떠오른 대로 생각을 한참 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하지만 속기전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떠오른 생각을 쭉 이어가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네. 처음에 떠오르는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박정환 구단이 사활을 굉장히 자주 풀어요. 사활과 감각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팬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사활 모양이 들면 그 모양 자체를 좀 빠르게 떠올리는 그런 연습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활을 자주 풀다 보면 일감도 굉장히 빠르게 좀 정확하게 떠오르는 편이에요. 비슷한 유형을 떠올리면서 바로 이렇게 직관을 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실전 대국과 이제 사활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일감을 키우는데 가장 큰 공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흙이 지금 받을 차례인데요. 그렇다면 이 속기라고 해서 굳이 뭐 전투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개가바둑으로 간다거나 그런 걸 쉽게 예상하기는 힘든 건가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풍이 더 많이 작용되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장고 같은 경우에는 장고 대국의 경우에는 조금 본인의 색깔과 맞지 않는다고 해도 생각을 해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반면에 토끼 같은 경우는 일감대로 많이 처리하기 때문에 평소에 자신이 두던 색깔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아, 네. 이런 지금 박정환 구단과 이치리 키료 선수의 기본적인 그 기풍을 비교해 보자면 이치리 키료 선수가 좀 더 공격적이고 박정환 구단은 상대적으로 좀 탄탄하게 두는 편이거든요. 더군다나 100번을 박정환 구단이 쥔 만큼 이치리 키료 선수가 걸어오는 싸움을 박정환 선수가 받아치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단단하게 벌려둡니다. 네, 이제 두 칸을 높게 둔 것은 이제 이곳을 두면서 이쪽을 건너붙이는 것을 노리고 있거든요. 당장은 안 되는 건가요? 당장은 조금 복잡한 싸움이 되는데요. 일단 날일자로 둔 만큼 이쪽의 약점을 흙은 항상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오, 네, 깜짝 놀랄 만한 수가 나왔는데요. 알파고인가요? 예, 이런 비슷한 모양 나왔었죠. 네. 이세돌 대 알파고 대국에서요. 분명히 알파고가 뒀던 수법인데요. 네, 두 칸 벌림 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비슷한 완벽히 같은 모양은 아니고요. 네. 일단 5선에 이렇게 높은 곳을 두는 수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아니, 이건 일감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치리키료 선수가 알파고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알파고의 수법이 좀 자연스럽게 좀 떠오른 것 같거든요. 자, 백은 일단 아예 손을 빼네요, 지금. 네. 그러니까 보질 않았어요. 박정환 선수 생각은 이런 식으로 밀어가는 게 일감이지만 이게 바로 흙이 원하는 바겠죠. 그냥
이런 식으로 둔 다음에 흙이 이런 식으로 눌러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진행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아예 손을 뺐습니다. 하나만 밀어놓고 하는 건 득이 없었을까요? 이쪽을 하나만 밀어놓고요. 이것을 두고 이쪽을 두게 되면 중앙으로 이쪽을 두는 수가 굉장히 두텁거든요. 아, 꼬부려 막으면요. 네. 그래서 아예 밀어두지 않는 것이 지금은 위로 흙이 눌러가는 것이 백이 좀 더 나오기 좋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마 그래서 일단 교환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역시 이것도 틀에 박힌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깨집기를 하면 어딘가는 하나를 밀어야 된다라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손을 뺀 것도 좀 놀랐습니다. 네, 저도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 비해 알파고가 어깨 짚는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네. 어깨 짚는 법 수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됐어요.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손 빼는 수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실제로 알파고가 두는 수법들을 보면 이 자리에서 손을 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하거든요. 손 빼는 거 정말 좋아하죠. 네, 또 특히 알파고와 알파고 간의 대국이 공개된 이후로는 더더욱 좀 손 빼는 수가 많아진 것 같아요. 자, 막혔지만 박정환 구단은 답답하지 않다고 보고 손을 뺀 것이겠고요. 네, 지금 당장 이쪽 끊는 수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을 때 흙이 싸움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흙이 끊을 수는 없고요. 흙은 이곳을 젖혀가면서 이 정도 진행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도 흙도 굉장히 좋은 모양이죠. 호구로 모양을 잡았기 때문에 네. 흙도 만족스럽지만 박정환 구단은 이쪽으로 머리를 내밀어서 이쪽을 견제하고 있고 이쪽으로도 나갔기 때문에 불만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백은 있는 한 수죠. 아마 피셔 방식의 대국이었다면 이미 손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두는 만큼 시간을 버니까요. 자, 이렇게 초읽기 바둑이기 때문에 잊고 나서 또 앞으로의 수순들 예상을 해보려면 시간을 적절히 활용을 하겠죠.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초읽기 바둑의 매력이죠. 네. 빠르게 판단을 하더라도 다음 수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기는 부분.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단수를 쳤는데 그거 30초 동안 생각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프로 기사들이 보통 여러 수를 앞에 두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습관적으로 좀 착점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신진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착점을 해요. 초읽기에도 불구하고 네. 상대방의 생각할 시간을 줄인다는 의미도 있고요. 좀 언제부턴가 좀 됐다 싶으면 정말 빨리 두더라고요. 네, 정말 수읽기가 빠르기 때문에 가능한 네. 거거든요. 다음 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사실 빨리 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상해 주신 대로 백이 탈출을 하면서 더 이상 하변 쪽에 흙이 손을 대진 않겠어요? 네, 지금 이제부터는 이치리키리오 선수도 이쪽에 건너붙이는 수를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쪽에 건너붙이는 수가 어떻게 보면 항상 있는 노림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지만 당장 지키기에는 굉장히 좀 느린 행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켜두지 않고 손을 돌렸습니다. 저 붙인 수도 사실 알파고가 만들어 냈다기보다는 네. 알파고가 유행을 시킨 수법이죠. 과거에는 이곳에선 항상 날일자로 걸치는 것이 기본 행마였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날일자를 두는 프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못 봤던 것 같아요. 전부 다 붙이고 이렇게 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파고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굳이 말을 한다면 날일자는 별로 득이 없다. 저렇게 붙여가는 것이 좀 더 좋은 행마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한 것 같고요. 많은 프로 기사들이 실전을 통해서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이쪽 진행은 자연스럽게 흙은 이어야 되고요. 지금 백이 돌파하는 거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실속이 없을까요? 이곳을 두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실리로 좀 손해를 보거든요. 네. 그리고 갈수해야 되는데요. 또 자연스럽게 흙이 이쪽을 두면서 또 움직이는 거 신경 써야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지킨다면 굉장히 발이 느리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백의 입장에서 별로 불만입니다. 어쨌든 하변에서 어깨집기 그리고 손을 뺀 것, 잠시 놀랐던 것을 빼고는 또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어깨 짚은 모양치고는 굉장히 좀 자주 보던 모양처럼 네. 그려졌어요. 초반이 참 이래서 좀 묘한 것 같아요. 분명히 다른 느낌으로 비틀어 갔는데도 좀 진행이 되고 나면 평소에 보던 모습과 크게 달라져 있지 않아서요. 네. 백이 바로 손을 뺐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한 점을 잡는 것이 당장은 급하지 않다. 지금은 큰 자리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이쪽에 걸쳐간 것은 이쪽에 건너붙이는 노림을 좀 더 강력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지키기에는 조금 느슨하지 않습니까? 이쪽에 네. 걸친 수에 비해. 그렇다고 이쪽을 받아두면은 이곳에 건너붙여 갔을 때 바로 가나요? 좀 싸움이 쉽지가 않아요. 일단 그래서 협공을 선택을 했는데요. 여전히 건너붙이는 뒷맛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백이 이곳으로 날일자를 나온 것이 굉장히 두터운 자리여서 건너붙인 게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바로 결행을 합니다. 오히려 이곳을 걸쳐놓은 것이 중복. 네, 중복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싸움이 벌어졌을 때 이 싸움 자체가 일단 끊겨서 축이 백이 좋은가요? 네, 그렇죠. 이쪽에 백돌이 있기 때문에 네. 끊기는 모양이 있어서 그러면 뒤로 받을 수도 있을까요? 네, 이쪽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손해 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변 쪽에 흙이 두터워지는 대가로 조금 백도 이쪽에 두터워졌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보면 교환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조금 백이 리듬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쪽 하변 쪽에 이 두터움이 이 마늘무로 좀 견제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좋은 모양의 얻은 대가에 비해 이쪽에서 백이 얻은 실리가 좀 더 괜찮아 보이는 게 저의 일감입니다. 잊지도 못했다는 건 백이 빠지는 수가 있었나 보군요. 네, 빠지는 수가 여전히 축이 좋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귀에서 어느 정도 득을 보고 보류한 뒤에 다시 우상귀 정석 진행을 시킵니다. 이치니키류 선수는 조금 굉장히 차분하게 두고 있어요. 흙이 이런 식으로 이쪽을 붙이기 전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싸움을 할 수도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아예 싸움을 포기한 거거든요. 지금은 아예 이제 와서는 흙이 이쪽 끊는 한 수입니다. 이쪽 끊고요. 이런 식의 정석이 그려지는데 귀에도 또 백의 실리가 상당하거든요. 조금 좀 쉽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치리키로 선수는 우변 쪽에서 피해는 이제 좌변 쪽에서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30초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정말 빠르네요. 네, 순식간에 돌이 쭉쭉 놓이고 있는데요. 제가 30초 둔다면 정신 못 차릴 것 같은데요. 사실 30초에서 본인의 실력을 발휘한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리고 또 초읽기 횟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30초예요. 이 1분 1분 하나 쓰기가 많이 아까울 것이기 때문에 거의 중반 전에는 안 쓰겠죠. 좀 초반이라도 어려운 장면이 나온다면 충분히 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깊은 수익기를 할 수 있는 중반전까지 10분이라는 시간을 좀 남겨두고 싶은 게 네. 이제 두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템포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침착할 수가 있나요? 이치리키류 선수의 수법에는 약간의 생각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곳을 두텁게 두는 방법은 이제 우하 쪽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이쪽을 이제 흙은 집으로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그랬을 때 백은 이쪽에 끊는 게 어떻게 보면 상용화된 맥점이거든요. 네, 타이밍이네요. 만약에 흙이 받는다면 이쪽을 받아서
끊어두지 않았다면, 끊어두지 않고 이곳을 그냥 막았다면 흑이 이쪽을 잡지 않습니까? 아, 네. 근데 이쪽을 먼저 끊어놓음으로써 그쪽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질 않고요. 네, 이 한 점이 살아있죠. 네. 하지만 이치리키료 선수 생각은 이곳을 빠지고요. 이곳을 둘 때 이쪽을 꼬부려 나갈 생각인 것 같아요. 백이 지금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차단할 수는 있지만 관통되면 흑도 실리로 꽤 손실을 입는데요. 네, 하지만 이렇게 싸울 때 이 두터움이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30초 시간에서도 길게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정환 구단은 상변을 지키면서 또 우상기에 남아있는 약간의 맛을 없애버렸고요.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의 생각은 타겟은 충분히 가능하다. 집으로 집 차이를 벌려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둔 수도 약간 같은 맥락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백돌이 좀 약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흑이 그냥 이쪽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도 이쪽에 대한 분명히 영향은 끼치고 있거든요. 하지만 백으로 이쪽에 집을 본 것이 박정환 구단 이게 더 이득이다. 타겟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계속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살기 전에 야금야금 득을 보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속기 기전에 같은 경우 공격이 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타개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사는 길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공격해서 이득을 볼 가치와 또 이게 잡힐지 안 잡힐지에 대한 판단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만큼 짧은 시간일수록 더 불리한 게 공격이에요. 그래서 박정환 구단은 이제 자연스럽게 타개를 선택을 했고요. 네. 덤도 7집 반에 먼저 실리를 챙기고 타개하는 흐름. 굉장히 박정환 구단의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속기 기전에서 속기 대회에서 이 전략이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둑의 유불리가 아직 가려질 타이밍은 아니에요. 하지만 두기 편한 걸 고르라고 하면 많은 프로 기사들이 100일 선택할 것 같거든요. 일단 초반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네. 유불리를 따지는 것도 있지만 풀어가기 편해 보이는 박정환 구단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뚫어서 또 흙집이 약간 깨졌어요. 네, 어떻게 보면 우변 쪽의 흙집은 사실상 큰 집이 나기 어렵고요. 지금 당장 흙은 이곳을 백엔테 당하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이곳은 무조건 둬야 됩니다. 하지만 이쪽이 뚫려 있는 만큼 이쪽에 집이 잘 나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백이 나중에 이쪽을 선수로 할 수가 있거든요. 이쪽이 귀에 흑돌이 살기 위해서 이쪽을 하나 받아둬야 하기 때문에 네. 뭐 나중에 이런 식으로 침투할 수도 있죠. 이쪽에 흙집이 크게 나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 지워지기 때문에 흙도 바로 집을 짓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이렇게 바둑이 쪼개지게 되면 상변 쪽 백집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이 바둑 어느 정도 노선이 정해졌네요.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시작 전부터 예상했지만 네. 이치리키료의 공격을 박정환 구단이 받아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중앙으로 마늘모로 가는 자리가 정확히 1감이고요. 딱 놓여지고 나니까 좀 중앙으로 좀 쉽게 나간 경향이 있거든요. 아마 이치리키료 선수가 약간의 남아있는 이쪽의 약점을 노리면서 공격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입구자로 째고 나온다든지 하면은 백도 연결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그렇긴 하지만 당장은 어렵고요. 네, 이쪽에 자충이 조금 있어서요. 네. 흙이 이런 식으로 뒀을 때 이쪽을 연결을 해도요. 흙이 뭐 이런 식으로 차단하려는 수법들이 원래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네, 촉촉수로 오히려 네, 흙이 두 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끊어지는 걱정은 없고요. 다만 이런 약점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생각을 박정환 구단은 좀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박정환 구단 풀어가기 좋은 흐름으로 보입니다. 하세베 한중일 바둑 쟁패전, 박정환 구단 대 이치리 키료 8단의 대국입니다. 네, 하세베 한중일 바둑 쟁패전, 오늘은 1국 보내드리는 날입니다. 박정환 구단 대 이치리 키료 8단의 대결, 한일전인데요. 자, 이제 중반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중반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네. 초반에 약간 좋은 리듬인 만큼 중반전도 아마 박정환 구단의 우세 속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야 당연히 박정환 구단을 응원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보면 어떨까요? 약간 기분 좋다라는 말이 사실 좀 애매하긴 합니다. 네, 사실 저도 알파고처럼 이렇게 수치화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사실 인간의 능력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바둑을 보면 100집이 일단 많아요. 그리고 덤이 7집 반이죠. 네. 이런 부분이 100이 덤을 남길 가능성이 높은 바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정환 구단은 이렇게 성적으로도 보여주고 있는데 연승을 달리고 있잖아요. 네. 좀 자신감이 한껏 충만해지지 않았을까요? 원래부터 박정환 구단이 자신감이 없었던 적은 없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인터뷰만 그러면 그렇게 겸손했던 건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통 1등에 오르는 기사치고 자신감이 부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네. 들고요. 실제로 박정환 구단은 이미 50개월 연속 한국 랭킹 1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자신감이 있었을 텐데요. 다만 본인의 자신감만큼 결과가 안 나와서 좀 부담감을 느끼던 것이 이번에 몽백카페를 우승을 하면서 좀 부담감이 좀 덜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떨친 것 같고요. 그래도 이 몽백카페 물론 중국, 일본 기사들을 많이 꺾고 올라왔지만 결승에서는 한국 기사를 꺾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 한국의 바둑 팬분들은 결승에서 네. 중국 기사를 꺾고 좀 우승을 시원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원래는 있었단 말이죠. 그런가요? 사실은 16강에서 사실 커제 구단한테 이겼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번기 승부에서 커제 구단을 이긴다면 정말 한국 팬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네. 두 기사의 성적으로 봤을 때 조만간 세계대회 결승에서 만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커제 구단 잠시 얘기를 해보면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이 각각 몽백카페, 시나우베를 갖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주최한 가장 큰 두 개의 기전을 두 기사가 나눠 가지고 있고요. 네. 이 이치리 키료 선수는 뭐 성적은 굉장히 좋아요. 워낙 일본 선수들을 좀 찾아보기가 약간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런지 일본 선수들 중에서도 굉장히 최상위권인 것 같거든요. 사실 이야마 유타 구단을 제외하고 나면 네.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나이도 어린 만큼 일본에서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기대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이 이치리 키료 8단이 지금 입단한 지가 약 9년 차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신예 기사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면도 있는데 계속해서 저의 뇌리에는 일본의 신예 기사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세계대회 성적의 결과가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이치리 키료 선수를 친애라고 생각을 하는데 커제 구단이랑 동갑이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단순히 입단도 한지도 제법 됐고요. 단순히 신예 기사로 분류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직 뚜렷한 실적이 없는 만큼 네. 또 신예 기사라고 분류하는 것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요즘은 워낙 입단하고 나서도 특출나게 성적을 내는 기사들이 많아서 좀 신예 기사라는 말이 예전보다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신예 기사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신예 기사 또는 신진 기사라는 말을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많이 시석된 감이 있죠. 왜냐하면 네. 사실 신예 기사라면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좀 우당탕탕한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베테랑 기사들 못지않게 노련하거든요. 네. 바둑 내용도 그렇고 실적도 좋고 신예 기사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무색해졌습니다. 사실 신진서 선수만 해도 신예 기사라는 게 좀 어울리는 나이인데 네. 한국 랭킹 2등이에요. 한국 랭킹 2등이 신예 기사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 이상하죠. 네, 조금 신예 기사라는 단어가 많이 좀 없어진 것 같고요. 네. 자, 수순을 따라가 봅니다. 소기전이기 때문에 이 순서가 조금 걸릴 것 같은데요. 자, 흙이 힘차게 젖혀갔습니다. 근데 신참 표현이 지금 조금 애매한 게 뒤를 밀고 있거든요. 박정환 구단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가고 있어요. 지금 흐름은 제 생각에서는 흙이 뭐 하는 건지 조금 이상한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끼껏 중앙으로 이곳을 그렇네요. 밀어 올리고 백이 다시 중앙이 두터워졌거든요. 이쪽에 약점이 있어서 또 하나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쪽이 집이 됐는가 하면 이쪽은 여전히 뚫려 있습니다. 약간 짧은 시간에서 좀 우왕좌왕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치리키료 선수가. 우변은 꼭 받았어야 하는 자리였나요? 안 받게 되면 이곳을 흑이 둔 자리 있죠? 이곳을 백이 그 자리를 네, 가면 백이 오히려 이쪽을 뒀을 때 이 석점이 오히려 생사가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쪽도 백의 선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하나 받아두는 게 이상하지는 않은데요. 이쪽을 둬서 흑이 얻은 두터움도 없는데 다시 지켜야 된다. 확실히 짧은 시간에 좀 우왕좌왕하는 느낌이 듭니다. 한눈에 봐도 중앙 쪽에 백이 꼬부려 놓은 모습 아주 두터운 자리로 보여집니다. 일단 백도 약점을 지켰고요. 더 이상 이 백도를 공격하려는 생각은 아무도 못할 것 같고요. 일단 중앙으로 밀고 간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두터움도 두터움이지만 추후에 이쪽을 끊어가는 수가 좀 더 강력해지는 의미가 있거든요. 일단은 굉장히 좋은 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좌우를 잘라서 보면 우측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흑으로서는 공격에 실패했기 때문에 좌변에 좀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좌변에는 어떻게 보면 흑의 영향력이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상변에 난 집이 우변의 흑집보다는 확실히 크거든요. 그렇다면 좌변에서 어느 정도 흑의 집 모양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뛰어간 수도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만 이제 박정환 구단이 좌변으로 손을 돌릴 것 같아요. 백의 다음 수가 너무 자연스러워요. 지금 속기에서는 형세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다음 수가 잘 보이면 조금 편한 흐름이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다음 수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네. 이 흐름은 확실히 백이 편합니다. 백이 초반에 실리를 챙긴 것부터 타개하는 것, 그리고 지금은 남아있는 좌변을 침투한 것까지 일관성 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박정환 구단은 작전대로 아주 자연스럽게 두고 있거든요. 네. 그에 비해 이치리키료 선수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우변을 포기해가면서 공격을 시도했다가 다시 우변으로 돌아오고 중앙을 포기했는데 다시 중앙을 키워가는 약간 엇박자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알파고가 등장한 이래 흐름이라는 게 좀 덜 중요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네.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조금 자연스러운 리듬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박정환 구단이 잘 두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어줘야 되는 건가요? 이쪽을 하나 붙여갈 수도 있어요. 이쪽을 하나 붙여가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더 쳤을 때 이곳을 끊어도 득이 없는 거고요. 이쪽 끊는 수도 가능합니다. 이쪽을 끊게 되면 잘 클릭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이쪽을 끊어가게 되면 뭐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다만 흑도 두텀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안 할 수도 있고요. 뭐 그냥 이어둬도 흑이 뛰어가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개인의 취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일감이라면 일단은 그냥 받아두고 싶거든요. 괜히 흑이 두터워지는 걸 만들어주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또 선수를 잡기 때문에 그런 선택도 둔다고 해서 나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어주긴 싫은데 또 반발하자니 이걸 좀 원했던 건가 싶어서 좀 찜찜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상대의 의도가 반발을 해달라는 건지 받아달라는 건지 조금 네. 어렵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바둑이라는
게임 자체가 본인이 편하게 두는 방법도 있지만 또 상대가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기 때문에 네. 상대가 불편한 느낌이 뭘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분명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일단 이곳에서 박정환 구단의 선택이 약간 조금 느려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쪽을 붙여갔을 때 흑은 이 반발을 원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끊어갔을 때 이쪽을 먼저 단수 치고요. 네. 좀 이을 때 이쪽을 치고 오히려 더 크게 버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이쪽에 약점이 있거든요. 네. 이쪽을 다시 받아야 될 때 이쪽을 단수 치게 되면 아까보다 훨씬 두텁게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망한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것은 좀 백 입장에서 별로 네. 내키지 않는 진행입니다. 한 30초 바둑인 만큼 굉장히 빠른 템포로 진행되다 갑자기 좀 멈춘 느낌이 드는데요. 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박정환 구단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를 1분 또는 뭐 2, 3분 안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바둑의 흐름이 분명히 좋은 건 사실이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바둑이 완전 끝났다 이런 바둑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 눈목자 되어 있는 곳 가운데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이곳이요. 아니요, 그 반대쪽에. 네. 이쪽에 대한 특점은 글쎄요, 잘 떠오르는 일감은 아닌데요. 혹시 맞게 되면 젖혀서 득이 없을까요?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둔다면 네. 한 점은 제압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곳을 뒀을 때 이곳을 젖히는 건 그래도 끊겨서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선수로 또 잡히니까요. 네, 이것은 조금 내키지 않고요. 근데 이게 오래 생각할 타이밍인지 아니면 중국 현지 중계가 약간 그럴 수도 있죠. 끊어진 것인지 좀 네. 알 수가 없거든요. 중국에서 진행되는 대회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좀 인터넷 사정 때문에 좀 끊겨서 진행이 좀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분명히 네. 있습니다. 일단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그럼 지금이 딱 타이밍이 아닐까 싶어요. 약간 집을 세워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흙집부터 세어보면요. 네. 우화가 대략 10집 정도 되고요. 우상 쪽을 어떻게 봐야 될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요. 그래도 한 15집 이상, 15집 정도? 15집 두터운? 두터운 15집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 이제 좌하 쪽도 한 10분, 15집 해서 40집, 그리고 이제 하변 쪽도 뭐 두세 집 해서 40집 강 정도로 볼 수 있을 네. 것 같은데요. 백집도 이제 우상 쪽이 한 15집, 전체 상변 일대가 20집 좀 강합니다. 그리고 사실 좌하가 좀 어렵거든요. 흑이 먼저 두면 사는데 네. 백이 먼저 지키면 굉장히 큰 집이 나거든요. 뭐 그래도 흑이 선수인 만큼 먼저 살린다고 가정을 한다면 백집도 한 15집. 전체적으로 백집이 40집에 가깝고 흑이 40집이 두터운 정도. 약간 덤이 좀 부담스러운 흐름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지금 중앙에 떠 있는 백대만은 약간 몰릴 위험은 없을까요?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흑의 좀 희망적인 부분인데요. 네. 또 이제 도망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변 흑돌이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또 아까 제가 좌하를 흑이 살리는 것으로 봤는데 흑이 살리다 보면 좀 백이 두터워지거든요. 좀 그러면 반대로 백이 공격에 나서는 그런 흐름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오래 생각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지금 현지 중계가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일단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좀 백이 편한 흐름. 하지만 승부에 저울추가 기울었다 이런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처음 만나는 두 선수입니다. 상대 전적이 없어요. 네, 조금 의외인 부분이었어요. 네. 사실은 어느 정도 대국을 한 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처음 만난 대결이 두 선수의 대결이네요. 정말 이렇게 보면은 이 이치리 키류 선수가 신의 기사인가 싶을 만한 것이 지금까지 세계 대회 성적들을 살펴보니까 신예 대회에서 변상일 선수와 둔 대국수는 무려 5판이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드문 기록인데요. 이제 결승에서 만나지 않고 외국 기사끼리 여러 판 두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하지만 또 5판이나 두었다는 네. 건 조금 의외인 부분이네요. 승패를 말씀드리면 변상일 선수가 4승 1패를 거둔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젖혀가는 걸 둔 거 보니 생각을 하긴 했나 봅니다. 네, 놓이고 보니까 네. 충분히 생각할 만한 상황이었고요. 네. 굉장히 일견 날카로운 수로 보여요. 지금 흑이 이쪽을 차단하기에는 이쪽으로 호구 치는 자리가 굉장히 좋고요. 일단 당장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쪽이 당장 석점이 위험합니다. 석점이 그냥 잡혔죠. 들어가네요. 이쪽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흑이 이곳을 이런 식으로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받으면 백이 오히려 자체로 좀 이득을 본 장면이기 때문에 좀 흑 입장에 기분이 안 좋고요. 일단 젖히고 보니까 다음 흑수가 좀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이수에 대한 수익기를 하나 박정환 선수가 하면서 좀 천천히 착점한 것 같습니다. 고개가 좀 끄덕여지는 그런 한 수가 나왔습니다. 이제 박정환 구단 생각은 이런 식으로 붙였을 때 이런 식으로 제압하는 게 괜찮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잡으면 또 얘기가 다르네요. 이쪽이 한 점이 잡혔기 때문에 네. 이제 흑이 단수를 흑이- 친다고 보고요. 이쪽으로 단수를 쳐야죠. 네. 단수 치고 있게 돼도 한 점을 잡았기 때문에 만족스럽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들여다본 한 점이 선수로 잡힌다면 이제 흑이 좀 실패한 모양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들여다본 것이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치리키류 선수가 좀 비껴서 받았는데 결과는 좀 비슷할 것 같아요. 흑이 3점을 넘겨주지 않으려면 이곳을 끊어야 되거든요. 이쪽을 백이 호구 쳤을 때 이쪽 석점 잡는 거와 이쪽 끊는 것이 맛보기가 됩니다. 이 한 점이 잡혔죠. 네. 더군다나 이쪽도 활용이 됐습니다. 나중에 넘어가기도 아주 좋은 모양이에요. 저친수 한 방으로 또 이득을 받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박정환 구단의 수익기가 정말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지금도 조금 신중하게 저친수를 선택한 다음에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도 가볍게 두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사실 응수타진이라는 것이 되게 쉬워 보이지만 네. 사실 많은 수익도 좀 동반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상대에 대한 반발과 반발하지 않았을 때 이득까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응수타진이라는 게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은 수법이에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조금 가볍게 생각하면서 두었다가 바로 좀 응징을 당한 모양이 네. 됐습니다. 물론 우변 쪽은 흑집이 좀 되면서 흑집도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백집도 지금 한 4집 정도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 점을 잡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완생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네, 거의 사실상 백돌이 잡히는 일은 없다고 봐도 괜찮고요. 일단 집균형이 좀 무너진 만큼 일단 살리러 갔습니다. 이곳을 백이 지킨다면 계산 자체가 무의미해지거든요. 네. 일단은 단순히 날짜로 사는 것보다 좀 더 강하게 둬서 좀 더 크게 수를 내려는 것 같습니다. 흑이 이곳을 붙인 수로예요. 그냥 날일자를 가도 살 수는 있어요. 흑이 그냥 날일자를 가도 막을 때 이쪽을 가만히 빠져두고요.
이으면 이쪽, 네, 이쪽이 지금 흑돌이 없죠. 네. 백은 이쪽을 아, 네. 갈게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비슷한 형태가 돼요. 찝으면 그리고 호구를 네, 이제 치고요. 흑이 이쪽을 찝은 거죠. 네. 처음부터 다시 가야 하나요? 네, 네, 그렇게 날짜로 가게 되면 네. 충분히 사는 모양이 되는데요. 이것을 먼저 붙여간 것은 조금 백이 이쪽으로 반발할 수 있지만 백이 끊어서 두면 한 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네, 이쪽의 약점을 좀 노리겠다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좀 형태상으로 조금 무리한 수법인데요. 지금 바둑이 평범하게 두어서는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에선 살 수가 없고 바깥에 백의 약점, 허술한 곳을 찔러서 어떻게든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뜻인데 이 수읽기 30초 만에 가능했을까요? 하지만 일단 흑이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일감으로 봐도 그렇고 일단 주변에 흑돌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 그냥 죽을 모양은 아니라서 그냥 충분히 결행할 수 있는 수법인 것 같고요.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도 귀의 실리가 작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귀를 차지했습니다. 한눈에 보면 흑 3점이 갇힌 것 같지만 이치리키료 선수는 살아나가는 수를 미리 봐놨겠죠? 날짜를 좀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쪽을 백이 차단했을 때 이곳으로 나와 끊으면서 이 싸움은 이쪽에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흑이 유리한 싸움이거든요. 이렇게는 안 둘 겁니다. 당장 건너붙이면 또 반대편이 사고가 나고요. 네, 이게 두 점이 사실 위험해지죠. 이쪽 네. 약점까지. 그래서 이 수를 보고 일단 판단한 둔 것으로 보이고요. 박정환 구단도 굉장히 강력하게 두네요. 그냥 쉽게 둬서 뭐 많이 차이 나는 바둑은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승부처가 좌변에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유리한 흐름이라고는 했지만 워낙 미세한 차이여서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바로 따라잡힐 수 있는 수치입니다. 사실 바둑이라는 게 묘해서 한 번 살짝 물러선 기분인데도 이미 여러 차례 밀려난 상황인 경우도 있고요. 네. 많이 손해본 것 같은데도 큰 차이가 안 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할 때 더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박정환 구단이 좀 이렇게 강하게 두는 모습이 지금 수읽기에 대한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고 여기서 확실하게 좀 결정을 지으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싸움의 형태는 좀 흑이 좀 부담이 많이 가는 싸움이거든요. 네, 최강으로 흑을 차단하러 들어가고요. 일단 이곳을 밀어간 것은 추후에 이쪽의 진행이 알기 쉽게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쪽에 끼움수를 좀 보고 있어요. 날카로운 수법인가요? 이렇게 두게 되면 단수를 치고요. 먼저 단수를 칠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되면 네. 이을 수가 없죠. 양단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약점을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박정환 구단도 한눈에 봤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급박한 싸움인데요. 시간이 네. 짧은 마둑인 만큼 좀 네, 거기까지 두어간 것은 이제 타협을 하자는 얘기 같아요. 찔러달라는 건가요? 네. 이쪽을 찔렀을 때 이쪽을 잇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회돌이를 처리하고요. 이러면 이 선으로라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집으로 굉장히 이득을 봤거든요. 네. 그리고 다시 또 석점을 살릴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흑에게는 불만이 없는 판단으로 이제 이치리키로 선수는 생각을 한 거고요. 네. 네,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이쪽을 네. 젖혔을 때 과연 이치리키로 선수의 대책이 있는가 좀 분명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박정환 구단도 계속 최강으로 일관합니다. 네, 일단 흑이 이쪽을 느는 수는 없습니다. 이쪽을 늘 수는 없어요.
늘게 되면 이쪽을 늘게 되면 이쪽을 두고요. 그럼 찌르는 것과 끊는 것이 맛보기가 되네요. 네, 이쪽이 맛보기가 되죠. 네. 이었을 때 이쪽을 찌르게 되면 백이 모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흑의 선택은 이쪽을 있는 것과 이쪽을 있는 것 두 가지로 줄어드는데요. 일견 좌하의 흑과 좌변의 백 수상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백돌과 흑돌이 수상전이 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인데요. 일단 일감으로는 흑이 좀 거길 느나요? 지금 느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무섭게 늘었습니다. 막으면 무슨 숨겨진 수가 있나요? 막으면 뭐 젖혀서 패도 되는 건가요? 그 수를 그 패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글쎄요. 예, 이쪽을 네. 젖혀서 패를 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 이곳을 막기만 해도 괴롭네요. 이런 패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 패의 부담은 흑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글쎄요, 이 싸움은 누가 봐도 백이 유리한 싸움인 것 같거든요. 갑자기 흑이 처절해 보입니다. 일단은 일감으로는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데 그만큼 백이 더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흑엔테는 좀 궁여지책인 만큼 네. 백의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제 패가 벌어지는 건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패감을 살펴봤는데 패감도 백이 적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우와 바로 보이네요. 네, 이쪽에 패감이 제법 여러 개가 생기거든요. 예. 그 부분도 그렇고 정말 나중에 이쪽을 패감을 쓸 수도 있어요. 백이 나가는 패감을. 자체 패감으로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 만큼 글쎄요. 음. 지금 싸움은 확실히 백이 유리해 보입니다. 네. 더군다나 백이 집으로 보통 이런 패를 할 때는 패를 이기고 나면 무화 백돌이 위험해진다거나 이런 추후에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그냥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단순히 좌변을 잡는 데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더군다나 흑이 써야 될 수들은 다 손의 패감이 흑엔테 패감이라고는 이쪽 우상 쪽이죠. 이쪽에 좀 패감을 쓸 수가 있는데 좀 두는 수술이 손해가 될 확률이 높아요. 건드리는 순간 아까울 수가 있겠네요. 반면에 백이 이쪽에 쓰는 패감은 악수가 전혀 아니거든요. 네. 더군다나 먼저 백이 드러내는 패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찬성하기 어려운 수법이 나왔습니다. 단패긴 하죠. 네, 그렇죠. 흑이 이쪽을 패를 드러내고 있는 모양이 이익게 좋지는 되면 않습니다만. 잡기는 잡았죠. 네. 단패는 단패입니다만 이 모양을 단패로 봐야 되는 것인지 일단 네, 그쪽은 악수는 아니네요. 어차피 패를 지든 이기든 흑 입장에서 악수가 안 되는 자리이긴 합니다. 뭐 만약에 손을 뺐을 때 이곳을 뭐 늘어서 뭐 이쪽이 다 위험해진다 그런다면 이 패가 백한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이곳을 받아주면 이 두 점이 반대로 잡혔거든요. 그럼 백을 차단하진 못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네. 글쎄요. 이쪽의 패감만 이쪽만 잡아도 충분히 백이 충분해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몇 집 정도가 걸린 패인 건가요? 패만 놓고 보면요. 물론 패감을 써서 이득을 얻겠지만 일단 백이 패를 이겼을 때 생기는 집이 25집이 넘거든요. 네. 근데 흑이 잡아도 20집은 한 대략 45집에서 50집가량 되는 패입니다. 그 정도면 이 패를 이기는 사람이 이길 확률이 높은 승부패의 느낌이 나야 되는데 약간 그렇지는 않아요. 네, 패의 규모에 비해 백의 좀 부담이 좀 적은 느낌이에요. 네. 왜냐하면 원래 좀 흑이 백의 약점이 있었던 모양이고요. 일단 귀에 백집을
몇 집 주고 시작을 한 데다가 패를 이겼을 때 모양이 너무 안 좋아요. 역시 젖혀갑니다. 이쪽의 패감을 만약에 안 받았을 때 괜찮은 흐름이어야 흑의 선택이 좋은 것인데 제 생각에 우화를 잃고 집이 계산이 안 맞을 것 같거든요. 네. 우화도 사실은 백이 잡았을 때 25집가량이 나기 때문에 적어도 35집짜리 패감은 됩니다. 물론 단순 비교로는 이쪽이 좌변이 더 크지만 패감이기 때문에 네. 먼저 패의 가치가 양쪽에 반반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당연히 패감 35집은 굉장히 크죠. 득을 봤다고 할 수가 없겠네요. 저는 당장 다음 수가 어딜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하변에 더 이상 쓸 수도 없고요. 그리고 글쎄요. 이 좌상 쪽에 어깨 짚으면서 누르자고 하면 그거는 안 받아도 사나요? 좌상 쪽이요? 아, 이쪽이요? 네. 이쪽을 두면 그냥 하나 받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집으로 악수거든요. 네. 추후에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웬만한 악수는 그냥 받으면서 이쪽에 패감을 일단 쓸 겁니다. 백도 이쪽에 손해 패감을 쓰려고 하면 쓸 수 있거든요. 패감이 전혀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백이 유리한 흐름으로 확실히 보입니다. 그나마 이쪽 패감을 그거 받나요? 이거 그냥 사실은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흐름이 괜찮아서 그냥 받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잡는 게 작지는 않으니까요. 네. 뭐 이쪽을 백이 둬서 확실히 좋다고 판단하면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승부패라기보다 약간 꽃놀이패 모양새가 돼가지고요. 네. 네, 일단 좌변 싸움은 일단 박정환 구단의 흐름입니다. 속기 전에도 다음 수가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은 진짜 다음 수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단순히 속기 대국이 아니라 장고 대국이라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형태로 보이거든요. 이치디키료 선수 입장에서는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 결국 우상귀를 씁니다. 굉장히 큰 악수고요. 사실은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안 받아도 삶에는 문제가 없나요? 이제 우화를 버릴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흐름에서는 굳이 안 받을 이유는 좀 없어 보이네요. 일단 악수를 써줬는데 일단 받고요. 여러 가지 패감을 쓰면서 좀 더 악수를 받아낸 다음에 뭐 약간의 이득을 취해도 충분히 백이 둘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네, 지금은 승부패라기보다는 좀 꽃놀이패에 가까운 흐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 받아둘 것 같습니다. 일단 이곳을 끊어서 받게 되면 일단 집으로는 굉장히 악수거든요. 나중에는 이 패를 이기고도 집으로 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받질 않았습니다. 박정환 구단도 이제 패를 해소했을 때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패를 받아도 충분히 좋은 흐름이었을 것 같은데 박정환 구단은 안 받아도 뭐 계산으로 충분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변화는 싫다, 이런 뜻입니다. 일단 좌할 때가 30집의 모양을 구축을 했습니다. 우상도 100집 깨지는 것까지 감안하면 꽤 큰 집으로 보이는데요. 네, 사실 그래서 전 받아줄 줄 알았는데요. 박정환 구단 생각은 끊어서 싸우는 거에 대한 자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쪽을 끊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됐고 잡히면 실리로 또 손해인데요. 이쪽을 다시 잡힌다고 해도 사실 놓고 때리게 하는 모양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이 일단은 일감으로 떠오릅니다. 이쪽을 다시 놓고 때리는 흐름이라면 그 정도라면 네. 집으로 백이 충분해 보이거든요. 일단 이쪽에 집이 좀 낮고 이쪽이 굉장히 두터워지면서 이쪽도 많이 괴롭힐 수 있고요. 자체로 흑집 별게 없어요. 이 정도라면. 근데 박정환 구단은 더 쉽게 두네요. 그냥 이 정도로 이겼다라고 확신이 든 것 같아요. 가져가시라고 합니다. 이제는 일단 귀를 버린 거고요. 네. 흑은 이쪽을 이을 것이고요. 아마 백은 이쪽을 지킬 겁니다. 이제는. 이제는 그냥 단순히 개간데요. 이쪽이 일단 20집이 넘게 났습니다. 50집, 55집 정도 백집이 났어요. 네. 반면에 흑집은 이쪽이 흑이 하나 두게 되면 그래도 한 50집은 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가 100이 먼저 두면 이득이 훨씬 많다. 박정환 구단은 확실히 많이 우세하다고 보네요. 정말 쉽게 두네요. 싸움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싸움 자체가 나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싸움을 전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박정환 구단은 속기에서 충분한 집으로 우세하니까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집으로 밀리지 않고 두터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것이 개가바둑으로 가는데 더 편해 보인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흑이 입었을 피해, 그래서 처음에 패가 만들어졌을 때 모양에 비하면은 흑이 최소한의 피해로 막은 기분은 들거든요. 다만 이제 박정환 구단이 충분히 더 괴롭힐 수 있는 상황에서 판단한 만큼 이 정도 낙관을 하는 형세에서 두어지기 때문에 백이 좀 바둑 자체 흐름으로 봐도 백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 좀 적절한 판단을 했다고 보여지지만 또 승부 자체는 좀 길어졌어요. 이 치리키루 선수도 충분히 끝내기로 둘 수 있는 바둑이 됐고요. 박정환 구단이 속기전이지만 이렇게 판단을 했으니 그러려니는 합니다. 그래도 약간의 우려가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요. 네, 바둑 자체가 원체 백이 두터웠기 때문에 당장 보이는 집에서 밀리지 않는다면 확실히 좋거든요. 네. 당장 보이는 집을 아무리 세어봐도 백이 밀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두터움을 거의 제로로 세야 바둑이 맞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확실히 박정환 구단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중앙으로 손을 돌릴 타이밍이거든요. 이쪽이 굉장히 기분 좋은 자리입니다. 역시 그쪽을 끊어갔고요. 지금 그 한 점을 제압하게 되면 백의 걱정거리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이제 하변과 중앙 쪽이 이어지는 하중앙 쪽이 백집이 날 확률이 생겼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확정감만 보면 어느 정도 차이가 줄어들었다 보여지지만 두터움을 계산하면 백이 확실히 좋다. 네, 이렇게 보여지네요. 우하에서 몰렸던 이 백돌들이 완생의 모양을 갖추면서 두터움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일단 백의 확정감은 더 줄일 수가 없거든요. 흑 입장에서. 하지만 그러면 흑의 확정감을 늘려가야 되는데 좀 늘리기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두터움의 힘이라는 게 이럴 때 발휘되는 것이거든요. 굳이 백은 집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흑집을 줄여가는 방향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참 두터움이 무서운 것이 끝까지 말을 하죠. 네, 그렇죠.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두터움의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기 네. 때문에 지금 확실히 백이 편해 보입니다. 네, 좌변에서 대형 승부처가 벌어졌습니다. 활감을 쓰면서 일단락이 됐는데요. 이제 종반으로 가겠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유리한 고지에 올랐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집으로 밀리지 않고 두터움에 앞서 있는 형국입니다. 자, 지금 백은 우중앙의 한 점을 잡아서 점점 더 두터움을 키우고 있고요. 이제 큰 자리 마무리가 돼서 자잘한 큰 곳을 찾아갈 텐데요. 네, 사실 이런 바둑이 좀 끝내기 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큰 끝내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좀 두텁게 처리할 수 있는 자리들이 좀 있거든요. 일단 흑 입장에서는 하중앙 일대에서 그러니까 하변과 중앙이 연결되면서 집이 나는 건 일단 막아야 돼요. 그쪽에 집이 나면은 도저히 계산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하변이라고 하는 건 지금 위쪽에 상변 그렇죠. 백 모양인 네, 거죠. 상변이죠. 네. 네. 제가 그러면 상변 쪽에 이 화점 정도를 짚어가면서 눌러가면 어떨까요? 이쪽을 네. 두는 것은 안 받아주나요? 일단 받아줄 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는 건 조금 위험해 보이고요. 일반적인 감각이라면은 이 정도로 네, 상변을 좀 줄여가는 게 일반적인 감각으로 보여집니다. 삭감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에 붙여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에 받아두는 건 좀 자연스럽고요. 사실 그 한 수로 이제 상변과 중앙의 연결 고리는 조금 약해졌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베어둘 만한 감각이고요. 그쪽을 끄는 것은 중앙 백도를 공격하겠다기보다는 일단 집을 좀 짓고요. 또 좌하 쪽에 약점이 좀 있었어요. 이쪽에 좀 약점이 좀 신경 쓰이기 때문에 이쪽 집과 약점을 신경을 쓰는 좀 지킨 수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흐름에서 이쪽을 받고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두터움의 힘이 좀 발휘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또 중앙을 선수로 잡았기 때문에 백이 또 끝내기로 또 좋은 큰 자리를 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됐습니다. 이 두터움을 만들게 되면 상대방이 나중에는 그 두터움을 지우기 위해서 몇 수를 투자하게 만드는 것이 큰 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유도하는 게 두터움을 가진 그런 선수의 네.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은 두터움을 어거지로 집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상대 집이 더 많이 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네. 하지만 여기저기 깎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네, 오히려 집을 안 만들면 오히려 그 가치가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둔수는 크게 이쪽을 차단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을 끊어가고요. 네. 중앙으로 나가는 수법이 있기 때문에 받아야 합니다. 그때 이쪽을 끝내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흙이 많이 당하죠. 네, 끝내기로 많이 당하죠. 네. 그래서 이어주거나 네, 붙여가는 수법이 있죠. 붙여가서 차단을 했는데요. 글쎄요. 일단 다음 수가 당장 없다면 흙이 아닐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긴 하지만 만약에 백이 이 수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끝내기를 한다면 어차피 밀어가는 수 정도였습니다. 밀어갔을 때 어차피 흙은 늘어둬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한 칸 띄고 밀어둔 거기 때문에 뭐 정상적으로 끝내기가 된다고 해도 큰 악수가 아니고요. 이 자체로 조금 흙이 좀 신경 쓰이게 됐기 때문에 뭐 교환 자체로 악수가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박정환 구단의 의도는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이치리키료 선수도 일단은 불리한 상황에서 다 받아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일단 반발을 선택을 했습니다. 나갈 순 없겠죠. 당장 이곳을 나가면 그냥 있기만 해도 조금 백돌이 좀 무거워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살리는 건 의미가 없나요? 지금 이제 와서 이쪽으로 살리는 것은 이건 네. 별게 없겠죠. 네, 이거는 조금 흙이 아주 잘 됐죠. 이렇게 네. 둘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도는 거 자체로 악수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나중에 넘어가면 똑같고 다음에 흙이 이쪽으로 막기가 조금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흙이 이쪽 나중에 지킨다면 나중에 이쪽으로 또 끝내기를 득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한 점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교환 자체로 이득을 봤다라고 박정환 구단은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점점 중앙이 또 백이 투어진다면 아까 말씀하신 나가는 수도 가능하겠죠. 네. 자, 그런 생각이라면 방금 들여다봤던 교환 기민해 보이고요. 그 지금 나가는 수 때문에 그랬나 봐요. 네, 약간 그런 부분도 네. 있고요. 일단은 이 한 점을 살려야 됩니다. 네, 이쪽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이득을 좀 보고 주겠다는 것 같아요. 자, 틈을 주질 않습니다. 이 싸움도 사실은 끊어갔을 때 좀 싸움에 어려워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쉽게 처리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 점을 버려도 물론 한 점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또 이쪽 약점이 좀 많이 생겼거든요. 좀 중앙을 좀 두텁게 두면서 중앙에 오히려 백집을 짓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백이 왔을 때 이쪽 나오는 것도 많이 신경이 쓰이고요. 이쪽이 끊기는 것도 좀 신경이 쓰입니다. 뭐 이 한 점 자체는 잡은 건 흑한테 이득이지만 집으로는 겨우 두 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면 백이 편하다 이렇게 보고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연결을 선택을 했는데요. 네, 그쪽을 늘겠죠. 늘면서 이제 진짜 이젠 나오는 수가 생겼어요. 네, 이제는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안 받고 오히려 한 점은 버릴 수도 있지만 이제 확실히 예, 중앙을 끊을 수도 있잖아요. 이쪽을 끊으면 네. 아, 단수를 치네요. 끊었을 때 느는 싸움이 어렵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일단 쉽게 처리했고요. 이제는 이쪽이 좀 신경이 쓰이죠. 받아둡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흑은 중앙 쪽에 두텀을 많이 지웠습니다. 글쎄요, 이게 지워진 것인지 아니면 아, 박정환 네. 구단이 그냥 지우라고 좀 유도한 것인지 네. 조금 어렵거든요. 일단 집으로 흑이 이득 본 건 없어요. 아, 그 자리 크네요. 굉장히 큰 끝내기를 백이 먼저 왔고요. 전체적으로 흑돌이 좌상 일대죠. 네, 집이 몇 집 안 났잖아요. 네. 이제 이런 부분도 조금 이시리 키료 선수 입장에서 조금 뼈 아플 겁니다. 전체적으로 흑집이 늘어날 구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까부터 굳이 백이 집을 늘려야 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그 자리도 굉장히 큽니다만 그렇죠. 이쪽에 약점이 있죠. 이으면 바로 끝나요? 네. 그러니까 이곳을 둔 이유가 네. 집으로 커서라기보다는 이쪽 전체가 좀 못 살아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뭐 당장 한눈에 이쪽이 좀 뭐 잡으러 가겠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좀 이쪽에 선수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이쪽에 미생인 걸 이용해서. 네. 지금은 흙이 잡히긴 좀 나쁘기 때문에 이어야 되는데 이쪽을 끊어가게 되면 일단 이쪽 연결을 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이 미생인 부분이 분명히 백엔트는 좀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잊질 못했고요. 그러면 이제 뭐 백이 이쪽을 드러내게 되면 또 백집이 좀 플러스가 되죠. 전체적으로 두텁다는 게 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공배로 연결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정환 구단이 두텀을 지워주게 좀 유도한 느낌까지 들고요. 네. 바둑이 집이 적지가 않다 보니까 좀 정말 쉽게 좀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백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좌일 때가 네.
이쪽이 다 잡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3개, 7개, 9개를 잡았죠. 18집에 23, 25, 26집 정도가 일단 나 있습니다. 나중에 이쪽을 끊는 약점은 좀 배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까지 30집, 31, 네, 100은 정말 보이는 집만 일단 세야겠네요. 38. 일단 눈에 보이는 집만 52집이 넘어요. 추가로 플러스 되는 집들은 뺐습니다. 네, 중앙 일대는 제외를 했고요. 반면 흑집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이쪽이 32, 3집? 이쪽에 나중에 한 점이 좀 살아가는 맛이 있습니다. 이쪽까지 40집이 강합니다. 네. 이쪽에 45. 그리고 이 한 점을 제압한다고 해도 이쪽에 10집 정도이기 때문에 흑집은 55이 55집 정도. 100이 52. 하지만 100은 두 텀을 세지 않았기 때문에 더구나 덤도 있죠. 네, 흑이 지금 후수로 연결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물론 그쪽에 연결하면서 집이 조금 더 늘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겠지만 이제는 덤을 딱 뺄 수 있는 정도. 두 텀 빼고요. 네, 이제 덤이 확실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처리했을 때 덤이 안 나오는 정도. 확실히 박정환 구단이 좋은 바둑입니다. 자, 계속 노리고 있었던 곳인가요? 이쪽에 또 재밌는 모양이 있네요. 이쪽을 흑이 차단을 했을 때 여기를 두면요. 이쪽을 네. 패 모양이기 때문에 이어야겠죠. 만약에 있게 된다면 결국 굴복이 된다면 이쪽 끊어가서 이쪽과 패가 됩니다. 5점이 당장 위험하죠. 지금 이쪽에 패입니다. 네, 역시 술을 냅니다. 역시 바둑이 네. 박정환보다는 어떨 때는 좀 강하게 두고 어떨 때는 좀 느슨하게 두는데 묘한 곳에서 패가 납니다. 전체적인 줄기 자체는 확실하게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확실한 우위를 붙잡고 되게 쉽게 바둑을 두고 있어요. 좀 복잡해질 것 같으면 쉬운 선택을 하고 있고요. 눈에 보이는 쉬운 수가 있으면 착점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패가 장점은 100의 부담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흑이 졌을 때는 대마 전체까지 위험해질 정도로 좀 피해가 크거든요. 100은 꼭 굳이 패감을 쓰지 않고 끝내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흑이 한 수를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느린 판단이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에서 그렇게 둘 수가 없어요. 네. 또 한 번 꽃놀이패의 성격을 띠는 패가 탄생을 했습니다. 지금 흑이 결국 백이 패감을 쓰고 따냈을 때 굴복을 해야 한다면 단패인 건데요. 네, 이 모양은 그냥 단패가 됐죠. 이 모양 자체는. 네. 그럼에도 받질 못한 거네요. 그렇죠. 지금 받을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백이 그냥 끝내기를 했을 때 다시 지킬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패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끝내기를 하는 도중에 먼저 패를 내놓고 가겠다. 약간 이런 느낌까지 들어서요. 패를 좀 쉽게 포기해도 될 만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백의 패감은 이쪽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집으로는 약간 악수긴 악수거든요. 하지만 이쪽에 패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같은 흐름에서 굳이 악수 패감을 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좀 더 큰 네. 패가 나면 손의 패감을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흑이 뒤로 있게 돼서 패가 벌어지게 되면 한 집 정도 손해는 충분히 보면서 패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히려 흑에게 눈에 보이는 패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 단패로 들어갑니다. 네, 이제는 누가 봐도 단패가 됐죠. 네. 백이 밀고 들어가서 패가 벌어지게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흑이 만약에 패를 이겼을 때 흑이 11집 가량 나기 때문에 백이 적어도 5집 이상은 손해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즉 패의 대가로 5집 정도만 번다면 충분하다. 그런 흐름이고요. 네, 지금 그 패감을 사용하죠.
아, 지금 네. 흑엔테는 조금 괴로워요.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건가요? 집으로 가장 이득을 보려면 이쪽으로 둬도요. 패가- 잡을 수가 있어요. 네, 팩감이 너무 많이 나올 것 하지만 같은데요. 이쪽이 다 두는 수술마다 모두 팩감이죠. 안 네. 받을 수가 없는 팩감들이에요. 그렇다고 이쪽을 치중 가서 잡으면 사실 이렇게 둬도 팩감이 적지 않고요. 일단 좀 적당히 나올 것 같고요. 또 끝내기로 너무 손해예요. 이쪽을 뒀을 때 이쪽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쪽 한 점이 사는 수가 또 생겼어요. 이치리키료 선수 입장에서 좀 굉장히 괴로운 팩감이 두어졌습니다. 사실 어쩌면 박정환 선수가 저 팩감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패를 들어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적절한 타이밍에 두어졌어요. 일단 집으로는 또 이득을 보는 느낌입니다. 네, 그쪽도 지금 흑엔테는 몇 안 되는 팩감 중에 하나죠. 지금 백이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7점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무조건 이쪽을 받아두어야 되고요. 하나 더 나오나요? 네, 흑의 다음 수로 이 팩감까지는 아마 받아줄 것 같아요. 이 팩감을 썼을 때 손을 빼게 되면 흑이 밀어갔을 때 세 이쪽 점이. 석점과 이쪽 8점이 네. 맛보기가 되죠. 아, 거기도 잘못 받았네요. 패가 또 거기 또 납니다. 지금 네. 이거는 거의 막을 승부가 건가요? 끝난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막을 때 이쪽을 두게 되면 패가 났어요. 양패가 된 거죠. 네, 그렇죠. 이쪽이 잡히든 이쪽이 살든 이치리키로 선수가 집으로 버티려면 너무 팩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팩감을 줄여보려는 선택이 오히려 좀 수를 만들어졌네요. 치고 이렇게 두면 이쪽 패와 이쪽 패가 양패가 됐죠. 만약에 이쪽에서 지금 그냥 해소한다면 팩이 그냥 이쪽을 이으면 돼요. 이을 때 이건 뭐 끝내기가 아니라 수가 크게 났습니다. 이 귀가 살아서는 얘기가 안 되죠. 이쪽 네. 손해 본 것은 아까 뭐 5집 정도, 더군다나 이쪽까지 해서 뭐 많아야 10집 손해인데 귀가 살은 거는 원래 흑집이 19집 가량 나선 것이 거의 한 20집이 좀 넘거든요. 21집 정도 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 교환이 벌어졌죠. 승부의 저울추가 확 기울어졌습니다. 물론 이 착각이 아니더라도 박정환 구단의 우세는 확실했고요. 어떻게 보면 결정타가 지금 떨어진 느낌이 들거든요. 뭐 이치리키료 팔단이 이런 수들을 같이 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초속기 안에서도 여기저기 수가 나는 걸 다 보면서 저 위에서 두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바둑만 놓고 본다면 네. 두 기사의 실력 차이가 좀 나는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초반부터 박정환 구단의 우세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 박정환 구단이 좀 느슨한 수법도 있었습니다만 네. 사실 그거는 다 승리로 연결되는 길이었거든요. 그냥 알기 쉽게 좋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틀 전에 이제 박정환 구단이 신진서 8단이랑 크라운 혜택의 결승전을 뒀을 때는 같은 속긴 대국이지만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박정환 구단도 좀 실수를 범했고 흐름이 네. 좀 왔다 갔다 하는 결말 속에서 마지막에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긴 바둑이었단 역전승을 했었죠. 네, 그런 바둑이었는데 오늘 바둑은 그냥 처음부터 확실하게 바둑이 좋고 누가 봐도 되게 편한 흐름에서 쭉 진행되다가 그냥 순에서 결정타. 좀 알기 쉬운 완승극의 느낌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치리키료 선수한테는 좀 박정환 선수가 좀
거대한 산이 아니었을까 좀 느껴질 만한 대국입니다. 지금 양패가 나서는 뭐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죠.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한국의 1등이자 이제 세계 1등에 가까운 박정환 구단을 상대로 아직 신의 티를 벗지 못한 이치리키로 선수한테는 좀 확실히 부담스러운 상대였을 것이고요. 지금 두는 수는 네, 양패로 있죠. 한쪽이 포기가 된 상태에서 두고 있는 것이고요. 당장 던지기엔 좀 아쉬움이 좀 남는지 두고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환 구단 그냥 늘어만 둬도 충분한 형세로 보여집니다. 중앙 백돌이 끊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전체 대마도 어느 정도 완성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네, 박정환 구단이 이긴다고 가정을 하면 네. 이제 내일은 이치리키료 선수와 커제 구단이 만나게 될 텐데요. 글쎄요, 오늘 내용대로만 두어진다면 결승전은 이제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뭐 커제는 안 그래도 1인자긴 하지만 또 속기로도 유명하니까요. 네, 그렇죠. 속기에 굉장히 강한 기사고요. 그런 만큼 오히려 이런 커제의 주무 전장인 속기에서 박정환 구단이 커제 구단을 이긴다면 오히려 더 기쁨이 클 것 같고요. 그래도 네. 이쪽에 약간의 뒷맛은 득을 보는 수법은 있네요. 흑 입장에서. 이것을 한 칸을 띄고요. 이 패를 만약에 굴복을 당하게 될 것 같고요. 이쪽은 나중에 끝내게 하는 수법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그 정도의 끝내기로 바둑이 뒤바뀔 흐름은 아니고요. 네. 일단은 결행을 합니다. 네, 수가 나는 모양이면 좀 위험했겠지만 네. 지금은 전체적인 수가 나는 모양은 아니고요. 지금 이곳을 그냥 밀어가면 별다른 수는 없습니다. 다만 끝내기로 좀 이득을 보기 때문에 이치리키료 선수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이미 양패가 난 순간 집균형을 완전히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이득 정도로 승부가 뒤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우상과 좌상의 패 누가 두어도 하나씩 나눠 가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백도 같이 걸려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우상과 좌상 모두 흙집이었다는 것에 중요함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흙집 쪽에서 양쪽이 수가 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냥 공짜로 이득을 본 형태가 됐고요. 네. 집을 세보진 않았지만 박정환 구단이 안 그래도 두터움으로 유리했던 형세에서 이렇게 큰 수가 났기 때문에요. 차이가 제법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덤이 아니라 반면으로도 백이 확실히 좋아 보이고요. 사실은 이치리키료 선수 입장에서는 이치리키료 선수도 어떻게 보면 승패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충분히 알고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아쉬움이 많이 남겠죠. 네. 이렇게 뭔가를 해보지도 못하고 지었을 때 좀 프로기사로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게 뭔가 역전패를 당했을 때도 마음이 굉장히 쓰라리지만 다른 것 같아요. 네, 좀 다른 느낌의 좀 쓰라림이 네. 있어요. 너무 쉽게 졌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바둑을 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시합 들어왔는데 바둑을 둔 느낌이 들지 않을 때 그때 기분도 굉장히 좀 참담한 기분이 듭니다. 네, 그쪽은 다 선수로 흑이 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 정도 이득은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큰 피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네, 부분적으로는 좋은 끝내기인데요.
지금은 뭐 패를 또 그쪽을 두어 가네요. 우상기를 먼저 뒀으면 바로 살 수 있었는데요. 네, 양쪽의 가치를 봤을 때 이쪽 패가 조금 더 크거든요. 네. 집 자체로도 좌상 쪽이 22집 정도, 아니죠, 21집이네요. 묘한 모양이 나중에 흙이 이것을 해소했을 때 나중에 또 하나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21집 플러스 이쪽의 대마, 이쪽도 21집 정도로 계산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의 계산은 거의 비슷한데 나중에 이쪽에 대한 약간의 이득을 생각했을 때 이쪽이 더 득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우상기는 백이 한 번 더 두면 살 수는 있지만 살려고 할 때 약간 손해는 볼 수 있겠어요. 흙이 잡으러 가는 것과 비교해서요. 네, 그렇죠. 조금 뭐 한 점이 이어지면서 이제 상변 한 점이 잡히는 네. 모양이 될 수는 있는데요. 예, 뭐 역시 모든 것이 대세와는 무관합니다. 네, 지금 승부 자체는 사실 좀 기울었다는 표현이 확실한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커제 구단 사실 이치리큐르 선수를 조금 관전자 취급하는 것 같아서 조금 무례한 발언일 수 있지만 결승에서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이 만난다면 두 기사가 지금 상당히 대등한 전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결승전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흐름을, 두 사람의 대결의 흐름을 결정짓는 한 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하세베를 예고하는 뉴스마다 워낙 박정환 대 커제의 상대 전적이 다 나와서요. 거의 모든 분들이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6승 6패. 네. 또 공교롭게도 대부분 100번을 쥔 선수들이 이겼거든요. 그러면 두 기사한테는 100번이 굉장히 편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오늘 박정환 구단이 가져간다고 보고 내일 지켜봐야 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2회전 대진은 이치리쿄 8단 대 커제 9단이 됩니다. 물론 이치리키르 선수가 오늘 보여준 실력을 가졌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내일 좋은 내용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만약 오늘 내용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커제 구단이 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너무 일방적으로 무너졌거든요. 무력하게 졌죠. 그래서 아마 뭐 오늘 좀 절치부심해서 내일 좀 좋은 모습으로 나온다면 또 커제 구단이 속게임 만큼 뭐 100%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보여준 내용은 좀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러운 내용이네요. 반면 박정환 구단은 사실 오변의 저침수부터 비롯해서요. 날카로운 수를 굉장히 많이 보여줬거든요. 컨디션이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긴 10연승을 달리고 있는 기사가 컨디션이 나쁜 게 더 이상한 거겠죠. 사석에서 그랬으면 저는 그걸 말이라고 해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선수는 착각인가요?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이쪽이 또 양패거든요. 오늘 재밌는 모양이 조금 있네요. 이쪽 수 모양도 그랬고요. 지금 흙이 이쪽을 드러내면요. 팩이 이쪽을 다시 둡니다. 뒤로 다시 한번 오는 건 의미가 없죠. 이걸 두면 이쪽을 네. 두게 되죠. 이 모양 양패의 모양인데요. 손을 빼도 백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좌상도 가져갑니다. 지금 이 이치리키료 8단이 약간 멘탈이 좀 무너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오늘 완전 박정환 구단한테 그냥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있는데요. 네. 중앙 백돌은 잡힐 모양도 아니고 이제 좌상까지 잡았기 때문에 집으로는 이제 뭐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겠죠. 오늘은 모양이 계속 패의 모양인데
박정환 구단의 1런 수에 비해 7kg의 선수의 좀 수익기가 조금 많이 밀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전에는 계속해서 좀 끝까지 두어보고자 했지만 이제는 정말 버티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사실 이렇게 분리할 때 바둑을 두면 그 누구보다 당사자가 제일 힘들어요. 이 바둑이 뒤집히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는데 상대를 실수를 바라고 줄 수도 없고, 더구나 이 바둑 정도면 하나 실수가 나온다고 해서 뒤집힐 바둑도 아니거든요. 또 기사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상대방이 너무 즐거워한다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박정환 구단은 네, 굉장히 기분이 좋죠. 사실 네. 저도 딱 승부가 결정짓는 순간보다 내가 이겼다 확신이 드는 순간이 더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그 확신도 좀 오래됐겠네요. 박정환 구단은 이겼다는 확신은 아까부터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큰 무대, 공개적인 대국에서 이런 식으로 착각을 했다는 것도 본인에게 굉장히 자신감을 좀 상실시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일이죠. 이런 예. 실수를 했다는 게 물론 이미 어느 정도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나온 수기 때문에 크게 의의를 둘 이유는 없습니다만 좀 이치리 키리오 선수는 오늘 밤에 좀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또 내일 또 바로 승부가 좀 이어지기 때문에 또 빨리 털어내는 게 프로 기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사실은 프로 기사들이 중요한 대국을 지고 그 다음날 대국이 벌어지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또 이런 멘탈 관리도 프로 기사들의 덕목 중에 하나거든요. 내일은 오늘 바둑보다 좀 더 좋은 내용을 두어지길 바라봅니다. 사실 저는 지금 굉장히 조금 묘한 내일 어느 쪽을 응원해야 될지 사실 궁금해요. 사실 이치리 키리오 선수가 만약에 커제 구단을 이긴다면 박정환 구단이 좀 더 수월한 상대를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상대적으로요. 네. 하지만 또 커제 구단과 박정환 구단의 대결을 좀 보고 싶은 마음도 좀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내일은 조금 좀 묘한 딜레마에 빠질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어찌됐든 박정환 구단이 오늘 사실상 승리를 거두면서 좀 결승전에 선행한 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기사가 출전을 했던 14년도부터 보면 물론 이제 역시들을 뽑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1패, 1승 1패, 1승 1패, 1패 이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한국이 우승을 못했단 말이죠. 네, 그렇죠. 3등도 2번이나 했고요. 네. 하지만 결승에 먼저 선점하고 기다린 경우는 제가 별로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박정환 구단이 컨디션이 지금 최고조에 올라와 있다는 게 그게 가장 든든합니다. 박정환 구단 대 이치리 키리오 8단의 올해 하세베 1회전. 지금 거의 다 두어졌습니다. 집이 꽤 많이 차이가 나고요. 더 이상 세볼 필요도 없이 우상과 좌상의 흙집에서 모두 수가 나면서 오히려 돌을 잡으면서 수가 나면서 이제는 수십 집의 차이로 보여집니다.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선 버티기 힘들죠. 100불계승입니다. 이렇게 해서 3대 전적 1대 0이 됐습니다. 네, 오늘 박정환 구단 참 내용이 깔끔했습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바둑을 네. 쭉 이끌어 갔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전부터 느꼈던 건데 박정환 구단 정말 간결하게 잘 둔다 이런 느낌 많이 받았는데 오늘은 간결 그 자체였습니다. 네, 승기를 잡고 나서는 정말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이 일본의 이치리 키리오 8단은 물론 초반부터 좀 안 좋긴 했지만 이 중반 이후로 약간 착각, 이 실족을 계속하면서
오늘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치리키료 선수는 네. 좀 속기 대국을 둔 것 같고 박정환 구단은 그냥 장고 대국 평소 두듯이 좀 그런 느낌의 대국이었습니다. 네, 이로써 박정환 구단은 이제 하루를 편안하게 쉴 수가 있고요. 내일 2회전 벌어집니다. 중국의 커제가 출격합니다. 이치리키료 8단과 두게 되는데요. 내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